만약에 이혼 과정이든 이혼 투든 내가 양육을 혼자 하고 있든 이 과정에서 아이한테 절대 이 말은 좀 하면 안 될 것 같다. 해주지 말아야 절대 된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아내분을 예로 들게요. 네. 너네 아빠는 이혼 과정, 이혼을 고민하고 이혼 과정에서 아이한테 그래도 상처가 아닌 정서적 보듬어줌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결핍이에요. 그죠? 부모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렇게 가정이라는 건 결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결핍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결핍이 1이면 네. 그게 1로 받아들일 수 있게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결핍이 1이면 그걸 100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그 100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가지지 않은 그 1을 네. 너무 크게 보니까 모든 판단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가 없어서 그런가? 그렇죠. 이렇게요? 다 그걸로 원인을 삼고요. 예, 예, 예. 아이가 만약에 그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혼해서 그래. 모든 원인을 다 이혼 탓으로 돌리잖아요. 네네. 그럼 아이는요, 그렇게 학습을 해요. 그럼 무슨 일이 있으면 네. 엄마 아빠가 이혼해서 그래? 이렇게 그렇죠. 하겠네.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안 좋은 일이. 그거 엄마가 이혼해서 그런 거잖아.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그걸 내가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핍을 절대 네. 100으로 만들면 안 돼요. 만약에 이혼 과정이든 이혼 투든 내가 양육을 혼자 하고 있든 이 과정에서 아이한테 절대 이 말은 좀 하면 안 될 것 같다. 해주지 말아야 절대 이런 된다.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을 예로 들게요. 네. 너네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예.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험담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굉장히 그쵸. 많이 저희는 합습이 돼 네, 있거든요. 그렇게 하죠. 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험담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두 관계가 무너진 과정이 있잖아요. 뭐 이혼 3대장을 예로 들어보면 불륜이 네네. 있을 수도 있고요. 예. 폭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빼고 그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한테. 그리고 네. 너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좋은 사람이야. 너를 사랑해. 그럼 그런 식으로 이게 얘기를 하는 아이한테 거예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럼 아이는요, 아,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 왜 이혼했지? 그냥 그런 부모님이 서로 예. 안 맞아서 이혼한 거로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이가 이제 아빠 쪽이, 아빠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아이한테 폭언을 해. 보통은요, 아내분이 참다가 언제 이혼을 하냐면 나한테 폭언하는 건 괜찮아. 나를 때리는 건 괜찮아. 근데 그 폭언과 폭행이 아이한테 가잖아요. 예, 못 참죠. 그러면 그거는 절대 못 참지 참죠. 않는단 예,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이혼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아이한테 너네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 혼동스러울 것 같아요. 그쵸? 혼란할 것 같아요. 혼란스럽고요. 어릴 때니까 뭐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요. 좋은 관계를 막 유지해 주려고 노력을 해요. 좋은 아빠가 되는 건요. 그 아빠의 몫이에요.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네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좋은 아빠가 될 마음이 없는데 내가 좋은 아빠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는 구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마음이 없는데 예. 억지로 네, 아이한테 억지로 혹시나 상처받을까 봐 네, 끌고 가는 걱정해서. 것은 그거는 구차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변호사님 만약에 유책이 아닌 경우도 그런가요? 유책이 그냥 아닌 여러 경우는 가지 괜찮겠죠. 예, 그쵸? 성격적인 그러니까 안맞음 때문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 사람을 부부 모두요, 나중에 아이한테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은 사람으로서 평가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 우리 엄마는 어떤 사람이야. 우리 아빠는 어떤 사람이야. 그걸 알려면 예. 아이가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정보가. 네네. 제가 상담을 하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엄마랑 같이 왔어요. 따님인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결혼에 관련된 조언을 예. 들으려고 오셨어요. 근데 엄마랑 같이 왔어요. 근데 아빠와의 관계의 문제. 엄마가 이혼하셨거든요. 근데 아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자기가 결혼을 네네. 하니까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엄마의 결혼 생활을 알아야 되겠기에 엄마한테 여쭤봤어요. 부부 생활이 어땠는지. 어떠셨고 어떤 과정으로 이혼을 하셨냐고 예. 물어봤더니 갑자기 엄마가 딸한테 나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가시냐고. 예. 근데 지금까지 딸한테 얘기를 안 이야기를 했구나.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빠에 대해서 이혼한. 딸이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예. 30대 예. 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쉬쉬하는 경우.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냥 같이 예. 듣자. 그래서 엄마가 양해하셔서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그 어릴 때 행동들이 엄마가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괜히 아빠가 딸을 찾아가고 예. 그렇게 할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너무.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 네네. 금전거래 절대 하지 마라. 네. 아빠한테 돈 절대 빌려주지 마. 근데 아이는 아니 우리 아빠는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듣고 자랐는데 네네. 아니 갑자기. 결혼했으면 아빠한테 효도도 하고 싶고 당연히 돈 빌려달라면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엄마가 그걸 못하게 하냐. 그런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같이 저랑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제 이해가. 예, 자기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했는지 아이한테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얘기해 줄 저는 필요가 얘기해 있나요?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네. 평가라고 하지 않아요. 네네. 너네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그건 아니고 네네. 그건 아이가 평가의 문제예요. 네네. 근데 아이가 아이랑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나이가 되면요. 이혼하는 과정, 왜 이혼을 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가 왜 무너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교육이고요. 부부의 모습,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실제적인 모습이잖아요. 책에서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이가 배우는 거거든요. 어. 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관계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이 아이가 이걸 들으면 혼동스럽고 괴로워할까봐 어릴 때는 어릴 때라고 넘기고 사춘기 때는 사춘기라고 넘기고 성인 때 터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미화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온실을 자꾸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자녀한테. 아이한테. 근데 온실은 없어요. 온실이라는 건 허구거든요. 예. 그런 환경은 존재하지 실사를 않는데. 너무 많이 보셨으니까 네. 현실 멘트네요. 네. 그런 저도 사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죠. 공부만 열심히 하고 네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근데 그 온실이 깨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더 힘들거든요, 사실. 더 고통스럽고. 네. 아빠가 만약에 어떤 사람인지, 예.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네. 그게 아빠, 엄마의 역할을 빼고 네. 그냥 사람으로서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관계를 잘 맺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가족 관계가 제일 무서운데요. 부부는 헤어지면 그냥 관계가 끊어지지만 네네. 혈족 관계는 남아있잖아요. 끊을 수가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부모가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배워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효 사상 그런 거 하면서 무조건 효도해야 되고 그게 마치 미덕이고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매우 괴롭게 되는 거죠. 우리 부부 사이는 이렇게 깨졌지만 아이와의 관계는 아빠든 엄마든 유지하게 해주고 싶으니까 어떻게든 노력을 여러 가지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면접 교섭은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나의 권리가 아니라 그 양육자의 권리예요. 그리고 아이의 권리인 거고. 그래서 당연히 면접 교섭을 뭐 방해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자주 만나게 해주는 건 좋아요. 네네. 근데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아이한테 아빠가 하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얘기를. 막 하면서 너네 아빠는 좋은 사람이고 막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꾸미지 말아야 예. 된다. 그거는 상대방의 몫이에요. 예.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네. 이혼하고 나서도 그게 안 된다고 막 또 막 혼자 예. 전전긍긍하고 마음 아파하고 막 그래요. 약속된 날짜에 안 오거나 이러면 예.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그렇죠. 양육자 중에 키우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고스란히 보이잖아요. 아이의 그렇죠. 감정이 네. 요동치는 것도 보이실 테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 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내가 그걸 또 오게 막 또 막 예, 해요. 예. 싸우고 막 그래요. 하고 싶을 수 있죠. 네. 예, 예. 근데 상대방이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특히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이혼을 하면 한 부모랑 같이 사니까 원래 살던 집에서 살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청소년기에 물리적 거리의 갑작스러운 이동, 환경 변화가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아이한테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좀 부모가 어떻게 노력하면 좋을까요? 예, 엄마나 아빠 자체도 환경이 변하고, 그러니까 불확실함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두려움이 예,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아이도 당연히 그게 더 네, 크겠죠. 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아이는요 적응력이 매우 뛰어나요, 사실. 그렇게 믿어야 되나요? 아니 실제 실제로도요? 그래요. 실제 예, 그렇고요. 걱정인 거는 부모예요. 어. 아이가 걱정이 아니라 부모가 걱정이에요. 아이가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내가 불안한 거예요. 내 불안이 아이한테 투영되고 있다. 네, 저는 그거는 네, 확실하다고 봐요. 네. 저도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예, 예. 내가 잘 살면요, 그러니까 나답게 엄마답게가 먼저가 아니라요, 나답게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내 역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엄마가 되는 거죠. 네. 엄마로서 내 자리를 잡고 있으면 네, 네. 아이는요 나를 보고 자기 자리를 잡는 거예요. 네, 네. 이런 분도 있어요. 막 외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그냥 쉽게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예, 예. 아이는 그럼 뭐예요? 어. 지금 가장
엄마라는 사람이 중심을 잡고 예. 아이가 그걸 보고 자라야 되는데 엄마가 여기 없는 거야, 이 자리에. 그러면서 외롭다고 막 하면서 예. 마음은 막 괴로워해요. 우리 아이 어떡하지? 그래서 변호사님이 그 네. 유튜브 보니까 재혼에 대해서 반대하시더라고요. 저는 재혼은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법률로는 한 번으로 족한데요. 법률로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네. 특히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 재혼을 할 이유가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생각만 하지 말고요. 예, 적어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아빠가 없으면 우리 딸한테 아빠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쵸. 그 예, 대표적인 거죠. 대표적인 이거. 허구예요, 허구. 아이한테 아빠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멋진 아빠예요, 그것도. 수식어가 좋은 맞아요. 아빠. 좋은 아빠. 멋진 아빠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예. 아이가 아빠가 없어서 외로워해요. 다른 아이가 아빠가 있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부러워해요. 눈빛을 예,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결핍을 1인 결핍을 100으로 만들고 있는 거고요. 이게요. 예. 그리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아빠가 있어요, 아이는. 이혼해도 아빠가 있죠. 그 사람이 좋은 아빠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리고 좋은 아빠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자꾸 하려고 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뿐이에요. 변호사님의 경험담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영상에서? 네. 예, 변호사님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 네. 이제 자녀 딸 셋을 두셨잖아요. 맞습니다. 딸 세 명이 변호사님의 이혼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그렇죠. 저는 네. 보여졌어요. 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이혼을 했을 때요, 막내가요, 이제 돌이 앉아놨었어요. 그렇겠어요. 매우 예, 이제 예. 갓난, 예. 신생아죠, 신생아. 예. 그리고 큰아이가 미취학 아동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5살이었나? 그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이혼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데,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극심한 우울증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사의 갈림길까지 이제 내려가는 거죠. 드셨어요? 네. 네네. 그래서 왜냐면 저도요, 이혼은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사전에 이혼은 없어. 라는 생각을 하고 결혼 생활을 보통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해결책이 보니까 내가 그냥 나를 바꿔서 나를 없애고 이러고 살던가 예. 아니면은 이 관계를 끊는 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이혼이라는 걸 처음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서 이혼을 선택하고 나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는데 근데 여전히 나는 무너져 있어요. 아직. 그리고 사회적 낙인은 분명히 있어요. 사회적 시선. 이혼 여자네요. 그리고 애 딸린 이혼녀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선은 매우 나쁘고요. 매우 차별적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사회생활을 하니까 조직에서는 더 심해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나와 살 부딪히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보여요? 사실 아이들은요. 예.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존재예요. 이혼을 하고 내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요. 우울증이나 힘든 때 아이들 때문에 힘을 냈어요 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이들은요. 예. 내가 무너져서 정말 오늘 내일 죽어야 되겠다. 네네. 왜냐하면 내가 한 실패가 너무 커서 이 실패를 만회할 길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사실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예, 예. 나도 지금 못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전 사실 유튜브에 아이들 영상을 그러니까 브이로그처럼 공개적으로 네네네. 가끔 올리는데 사실 일부러 그렇게 올려요. 왜냐하면 예, 예. 이혼 가정이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혼녀고 우리 아이들은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네네.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이혼한 네, 예, 예. 가정의 아이들이 잘 자랄까? 그런 생각 있잖아요. 네네. 내가 이혼하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는 그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모습과 네네. 한번 비교를 해 아래서 보셔라. 자라는 아이들. 예. 그런 대한 의미에서 프레임. 그렇죠. 예, 예, 의도적으로 왠지 막 어두울 것 같고 예. 예.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요 부모한테 달린 거예요. 미성년 자녀는 분명히 부모한테 모든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혼하기 전과 지금 이혼 후에 자녀 양육의 원칙 변호사님은 바뀌셨어요? 사실요 원칙이 없었죠. 저는 네. 헛똑똑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혼 과정을 통해서 깨진 거고요. 이제 나를 알아가는 상황이고 이혼하기 전까지 저는요
그런 어떤 삶에 대한 원칙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런 건 있었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이루고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건 있었지만 우리 시간이 되게 길잖아요. 인생의 시간이. 제가 우울증을 30대 중반쯤에 앓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를 되게 무섭게 했던 게 뭐냐면요. 시간이었어요. 시간. 제가 36살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죽을 것 같은데 나한테는 아직도 36년 이상이 남은 너무 많이 거예요. 남아있죠. 그래서 그게 완전 멘붕이었어요. 1, 2년이 남았다면 그래 참고 살자 할 수 있겠지만 36년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동안 정말 많은 사례를 보셨을 테니까 이제 이혼 후에 각자 부모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하는 가정은 그 두 분이 어떤 노력을 좀 했던 경우가 많은가요? 일단은요, 네네. 이제 관계가 무너지는 과정이요, 갈등 10단계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유책으로 헤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뭐 불륜이나 폭행이나 도박, 그런 걸 했다, 사람이. 과도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과는 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 양육의 형태를 같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변호사님은 지금 세 자녀한테 이 이혼과 전 배우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요, 아이가 이제 너무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사회적으로 그런 시선을 받잖아요. 그런 낙인이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어요. 아이들 세계에도. 근데 이게 더 잔인해요. 어른들은 그래도 앞에서 안 하잖아요. 뒤에서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다 알고 있어요. 앞에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보통 어른들은 예의라는 이름으로 그걸 감싸는데 아이들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내뱉는 거예요. 그럼 상처를 완전 직접적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이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이는 이미 다른 친구들이 알아요. 이상한 거 알거든요. 아빠가 없네. 계속 등장을 하지 않아. 근데 아빠가 와야 되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운동회 아니면은 저희는 이제 성당을 다니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아버지 날이 있어요. 아버지들이 와서 간식을 장만해 주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만 아빠가 안 와.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이들은 벌써 안단 말이에요. 이미 알고 있다. 그렇죠. 어른들은 물어보지 않죠. 대놓고. 근데 아이들은 너네 아빠 어디 있어? 그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라도 가정 안에서는요. 이혼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스스럼 없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밖에서 만약에 상처를 받고 오잖아요. 그럼 가정에서는 그게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어떻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저는요, 만약에 물어봤다고 하면 그러면 아이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럴 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너의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가 정말 친한 친구면 이야기해도 돼. 근데 너랑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야. 그러면은 걔한테는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걔랑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모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분명히 좋은 친구, 나쁜 친구가 있어요. 가려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최소한 좋은 거 나쁜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결국은 판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만 사고력이 키워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해요. 그건 어른들이 알아서 할 거야. 그건 네가 몰라도 돼. 그런 식으로 넘어가죠. 아이들한테 아무런 그걸 주지 않는데 그게 이제 헛똑똑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공부만 잘하고 천지분간 할 줄 모르는. 배우자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부모님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한테는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만 자녀한테는 이게 나의 고민이 상처가 덜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오늘 못다한 말씀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가 고통받지 않고 정서적으로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밝은 사회야. 그런 것만 알고 자라길 바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나는 괜찮은 건지. 나는 그러면 고통받아도 되고 나는 그러니까 나만 참으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그걸 참을 수 없는 거고요. 가장 무서운 거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의 모습이 아이한테 그대로 학습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거를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지용 변호사님 말씀에 가정 내 갈등, 특히 부부 갈등으로 고민하는 많은 부모님들께 귀한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